어머니, 오늘 동창회 가시는 거 맞죠? 며느리 서윤아의 말에 김복순 여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72살 주름진 손으로 행주를 꼭 쥐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안 가. 안 가도 돼. 왜요? 50년 만에 처음 열리는 동창회라며요.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순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이었어요. 1970년 졸업 이후 처음 열리는 동창회.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받았을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밤새 뒤척이며 옛 친구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영숙이, 정희, 미자, 순옥이. 그 시절 같이 웃고 울던 친구들. 하지만 단톡방 대화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 이번에 손주 미국 유학 보냈어. 우리 집은 강남에 새 아파트 샀지. 남편이 퇴직금으로 펜션 차렸는데 다들 한번 와. 다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고 돈도 있고. 그런데 자신은요? 봉천동 낡은 빌라에서 기초연금 받아 사는 처지. 아들 재혁이가 아무리 모셔가겠다고 해도 패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나가 복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뭐? 아니야, 내가 왜 가? 늙은이들 모임인데. 어머니 친구분들 뵙고 싶어요. 저 진짜로요. 복순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3년 전 아들이 데려온 여자. 처음엔 반대했어요. 재벌가 외동딸이 왜 평범한 회사원인 자기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랑해서요. 유나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도 친어머니처럼 대했어요.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 드리려 하고 같이 시장 다니자고 조르고. 복순 여사는 늘 사양했습니다. 미안했거든요. 300억 재산가의 딸한테 해줄 게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라서. 어머니,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네.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결국 복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총무를 맡은 박정희가 잡은 곳이에요. 정희는 옛날부터 허세가 있었어요.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부잣집 흉내를 내곤 했죠. 복순 여사는 호텔 입구에 서서 주춤거렸습니다. 으리으리한 로비, 반짝이는 샹들리에. 자신의 낡은 외투가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오늘 유나는 평소보다 수수하게 입었어요. 복순 여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한 거였죠. 괜찮아. 가자.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복순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 복순아. 제일 먼저 이영숙이 손을 흔들었어요. 통통하던 얼굴이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숙아. 복순 여사가 반가워서 다가갔어요. 영숙이 뒤에 정희, 미자, 순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들. 야, 복순아. 오랜만이다. 정희가 위아래로 복순 여사를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예전에도 정희는 그랬죠. 남을 깔보는 눈빛. 그래, 오랜만이야. 복순 여사가 웃으며 자리에 앉으려는데 정희가 물었습니다. 근데 옆에 누구야? 설마 간병인이야? 유나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어요. 복순 여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얘는.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예요. 같이 왔어요.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 아들 결혼했어? 응, 3년 됐어. 헐, 몰랐네. 단톡방에 말 안 했잖아. 복순 여사는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라고 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그래. 신기하네. 정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미자와 순옥이 킥킥거렸어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옛날 이야기로 화기애애했어요. 학창 시절 추억, 첫사랑, 선생님 흉, 복순 여사도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화제가 현재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 큰아들이 삼성 다니거든. 정희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억 단위야. 차도 외제차 타고 작년에 분당에 아파트 사줬어. 와, 대단하다. 영숙이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딸은 의사 남편 만나서 미국 갔어. 손주들 영어 엄청 잘해. 미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편 퇴직금으로 제주도에 펜션 샀지. 한 달에 수익이 500은 돼. 순옥이까지 가세했어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복순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복순아, 너는 아들 뭐해? 정희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것 같은. 복순 여사의 입이 굳었습니다. 우리 재혁이는 회사 다녀. 무슨 회사? 대기업이야? 아니, 그냥 중소기업이야. 아, 정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순옥이와 눈을 마주치며 뭔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복순아, 너 아직도 봉천동 살아? 미자가 물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주소 공유할 때 봤던 거예요. 응, 거기 살아. 헐, 아직도? 재개발 안 됐어? 그 동네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아니, 그냥 좀 낙후됐잖아. 우리 나이에 그런 데 살면 불편하지 않아? 복순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형편이 그런 걸. 우리 복순이가 고생이 많지. 정희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동정하는 척하면서 깔보는 거였어요.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뭐. 영숙이 그나마 따뜻하게 말했어요. 영숙이는 착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뭐해? 정희의 시선이 유나에게 갔습니다. 일 안 해? 유나가 입을 열려는데 복순 여사가 먼저 말했어요. 애가 전업주부야.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친정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순 여사는 며느리 배경을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자랑 같아서. 전업주부? 요즘 세상에? 순옥이가 킥킥거렸습니다. 아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맞벌이 안 하면 힘들지 않아? 우리 시대도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이 놀고 먹는 게 말이 돼? 미자가 거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지. 정희까지. 복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게 자기 잘못 같았거든요. 가난한 시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복순 여사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복순아, 그나저나 너 돈은 있어? 기초연금 받지? 정희가 대놓고 물었어요. 노후 준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안쓰럽다 정말. 애들한테 용돈도 못 받겠네. 아들이 중소기업 다니면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잖아. 미자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백수인데
시어머니 챙길 여유가 있겠어? 순옥이가 비웃었어요. 복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옛날엔 다 같이 가난했잖아요. 같이 배고프고 같이 웃고 같이 울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저기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정희가 귀찮다는 듯 쳐다봤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잠깐만요.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복순 여사를 남겨두고 유나가 자리를 뜨자 정희의 수다가 더 거세졌어요. 야, 복순아. 솔직히 말해봐. 힘들지? 뭐가? 사는 거. 돈 없으면 서러운 거 알잖아. 우리 나이에. 정희가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내 며느리도 좀 그렇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뭘 바라겠어. 속으로 얼마나 후회하겠어. 복순 여사의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아니야. 유나는 그런 애 아니야. 에이, 다 그렇지. 내 며느리도 처음엔 효녀 같았어. 몇 년 지나니까 본색 드러내더라.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순아, 너무 순진하게 굴지 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맞아.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갈궈서 재산 빼앗는 거 뉴스에 나오잖아. 미자가 거들었습니다. 재산은 무슨, 복순이한테 뭐가 있다고. 순옥이가 킥킥댔어요. 그 순간 복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평생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며느리까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거였죠. 유나가 다가와서 시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다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복순 여사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설마 무슨 말 들으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나서. 복순 여사가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알아챘어요. 정희의 비릿한 웃음, 미자와 순옥의 어색한 눈빛. 잠깐만요. 유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지금 시간 되세요? 네, 강남 5호텔 레스토랑이요. 네, 바로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유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저기 유나 씨. 정희가 불렀어요. 아까보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뭔가 느낀 거죠. 전화 어디다 한 거야?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유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뭐야? 영숙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명, 아니 7명. 경호원처럼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들과 깔끔한 여비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흰 머리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 사람. 설마, 서 회장님? 미자가 더듬거렸어요. 순옥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영준, 서린그룹 회장. 대한민국 30대 기업 중 하나인 서린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 언론에서 재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 그 사람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도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영준 회장이 곧장
이쪽 테이블로 걸어온 거예요. 아버지, 유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제 아버지예요.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린그룹 서영준 회장님, 그리고 저는 서린그룹 부회장 서윤아입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정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미자는 물컵을 놓쳐서 물이 쏟아졌고 순옥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만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무슨 일이냐? 서영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유나가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회장이 복순 여사 옆에 앉았어요.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아, 네. 회장님. 복순 여사가 당황해서 절절맸습니다. 사실 서 회장을 만난 건 결혼식 때 이후로 두 번째였어요. 너무 높은 분이라 감히 연락도 못했거든요. 편하게 계세요. 저야말로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서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은 다른 노인들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사돈어른 동창회 자리입니까? 네, 아버지.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이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셨어요.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며느리가 백수라고. 정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들었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녹음기 켜놨거든요. 유나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복순이한테 뭐가 있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갈궈서 재산 빼앗는다. 돈 없으면 서럽다. 다 녹음돼 있어요. 정희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농담이었어. 복순아, 우리 친구잖아. 그치? 복순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농담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물 흘리셨는데 그게 농담이에요? 저는요, 3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어머니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뭐든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평생 친구라는 분들한테 무시당하셨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50년 지기 친구를요. 돈 있다고, 자식 잘 됐다고 깔보는 게요? 정희가 입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희 씨 아드님, 삼성 다니시죠? 유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과장님이시죠? 박준혁 과장. 어떻게 알아? 서린그룹이 삼성전자에 부품 납품해요. 협력사 관계죠. 제가 부회장이니까 삼성 임원분들하고 미팅 자주 해요. 정희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아, 아들한테 뭐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지? 뭘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좁아요.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몰라요. 오늘 무시한 가난한 시어머니, 며느리가 내일 자기 아들 윗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하세요. 정희가 벌벌 떨며 복순 여사를 봤어요. 복순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복순 여사는 여전히 멍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미자 씨, 순옥 씨도 사과하세요. 유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복순아, 미안해. 우리가 심했어.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복순 여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유나야. 복순 여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어머니, 다 옛날 친구들이야. 나이 먹으면 입이 거칠어지는 거지. 마음은 안 그래. 복순 여사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자랑할 게 없어서 숨긴 것도 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순아,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돈 생기니까 이상해졌어. 미자와 순옥이도 울었어요. 우리도 미안해. 복순아, 내가 제일 착했는데 우리가 너무했어.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서영준 회장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사돈어른,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복순 여사가 허리를 굽혔어요. 감사는요. 우리 유나가 모셔다 드릴 테니 편하게 계세요. 서 회장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경호원들도 따라 나갔어요. 남은 건 동창회 멤버들과 유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응, 괜찮아. 근데 유나야,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부회장이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불편해 하실까 봐요. 저는 그냥 어머니 며느리로 있고 싶었어요. 복순 여사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복순아,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복순 여사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 늙었잖아.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사이좋게 지내자. 정희가 복순 여사를 끌어안았어요. 미자와 순옥이도 달려와 안았습니다. 영숙이도 눈물을 훔치며 합류했어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 다섯이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유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 온 이유였습니다. 그날 동창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진짜 옛날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학창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남편 욕, 자식 걱정. 끝없는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복순아, 다음에 우리 집에서 또 모이자. 내가 밥 해줄게.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나도 갈게. 요리 도와줄게. 정희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자와 순옥이도 손을 들었어요. 복순 여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복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어머니, 오늘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무시당하고 속 썩이며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알아. 내가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껴져. 복순 여사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약속해줘. 네. 앞으로는 나한테 숨기지 마. 부회장이든 뭐든 내 얘기 다 듣고 싶어. 알았지?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해요. 그리고 복순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오늘 일. 네. 왜요? 그 애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무시당한 거 알면 속상해 하잖아. 하지만 부탁이야. 응? 유나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어머니,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복순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 여사는 기분이 좋았어요. 동창회 이후로 친구들과 연락이 잦아졌거든요. 정희가 먼저 카톡을 보내왔고 영숙인에서 모임을 열자고 했어요. 그날 아침 복순 여사는 일찍 일어나 시장을 봤습니다. 영숙인에 가려면 뭔가 들고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과일이라도 사가야지 싶어서요. 아주머니, 이 사과 얼마예요? 한 봉지에 10,000원이요. 비싸네. 깎아주세요. 에이, 본전도 안 남아요. 시장 아주머니와 신랑이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였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응, 왜? 제가 모시러 갈게요. 같이 가실 때 있어요. 어디? 가시면 알아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궁금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30분 후 유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어머니, 타세요. 유나야,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비밀이에요. 유나가 씩 웃었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어요. 복순 여사는 창밖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설마 또 호텔이야? 아니에요. 더 좋은데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30층이 넘는 타워형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일단 내리세요. 유나가 복순 여사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어요. 2501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나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복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탁 트인 한강뷰, 깨끗하고 넓은 방들, 꿈에서나 보던 집이었습니다. 유나야,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집이에요. 뭐? 여기서 사세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복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집이 얼마인데. 돈 걱정 마세요. 저희 친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찬성하셨어요. 안 돼, 안 돼.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복순 여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뭔데? 여기서 사시면서 저희 가까이 계세요. 봉천동 너무 멀어요. 제가 보고 싶을 때 바로 못 와요. 복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야, 저는요,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이 컸어요. 유나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만나고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저 걱정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을 다 받은 것 같았어요. 복순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제발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널 며느리로 맞았는지. 어머니,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이 쏟아지는 새 집에서. 그런데 재혁이는 알아? 복순 여사가 물었어요. 네, 어젯밤에 말했어요. 엄마 새 집 보여드린다고. 그 애가 뭐래? 울었어요. 뭐? 자기가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아내한테 효도 맡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복순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녀석?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혼자 독점 못해. 나도 끼워달라고. 유나가 웃었어요. 그랬어? 네. 그랬더니 더 울더라고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이사업체 불러서 다 옮길게요.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언제? 이번 주말 어때요? 너무 빠르지 않아? 빠를 게 뭐 있어요. 얼른 오세요.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한강뷰를 바라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평생 꿈꿔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사하자. 정말요? 응. 우리 며느리 부탁이니까.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나. 복순 여사가 며느리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사하던 날 재혁이도 왔습니다. 엄마, 짐 무거운 건 내가 들게. 됐어. 이사업체 사람들이 다 하잖아. 그래도 재혁이 낡은 봉천동 빌라를 둘러봤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사셨네. 그러게. 30년 넘었지. 힘드셨죠? 복순 여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혼자 사시느라.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복순 여사의 눈이 아련해졌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재혁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떠났죠. 그 뒤로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있었잖아. 엄마. 재혁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울지 마. 남자가. 엄마도 울잖아. 복순 여사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늙어서 눈물이 해픈 거야. 에이, 변명. 재혁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래. 그럴게. 복순 여사가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유나가 잘해줘서 다행이다. 내 눈은 안 틀려. 뭐가요? 내 아내 고른 눈.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고야. 재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잘해. 그 여자한테. 네, 알겠어요. 이사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밤, 복순 여사는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 있었으면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았을 텐데.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아들도 잘 됐고 며느리도 좋아. 당신은 거기서 편히 쉬어. 복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여보세요? 복순아, 나야. 이사 잘했어? 응, 잘했어. 집 좋아? 며느리가 진짜 대단하다. 그러게. 나도 아직도 꿈인 것 같아. 부러워. 나도 그런 며느리 갖고 싶다. 정희가 웃었어요. 예전 같은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집들이 해줘야지. 진짜? 좋아. 영숙이, 미자, 순옥이도 다 불러.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복순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돈보다 집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걸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 여사의 새 삶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한강 산책하고 점심은 유나랑 같이 먹고 오후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녁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저희 회사에서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회사 행사? 내가 가도 돼? 그럼요. 꼭 모셔가고 싶어요. 무슨 행사인데?
가시면 알아요. 유나가 또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궁금했지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저녁 유나가 데리러 왔습니다. 복순 여사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복순 여사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빌려준 옷이었어요. 이거 괜찮아? 행사장에 가도 되는 거야? 완벽해요. 가시죠.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린그룹 본사였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회장님. 사모님. 사모님? 복순 여사가 당황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저희 사모님이라고 소개했어요. 편하게 계세요. 유나가 귀옛말로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대형 연회장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나야, 이게 무슨 행사야? 서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예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요. 특별한 분? 그때 무대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서린그룹 부회장 서윤아님의 시어머니이시자 저희 서 회장님의 사돈어른이신 김복순 여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복순 여사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무대로 가세요.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수백 명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복순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대 위에 서영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니, 회장님, 저는 그냥. 우리 유나가 사돈어른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잃고 힘들었는데 사돈어른 만나고 밝아졌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 회장이 손짓했어요. 직원이 빨간 보자기를 씌운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자 금색 상패가 나타났어요. 올해의 가족상 마이너스 김복순 여사께. 저희 서린그룹에서는 매년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분께 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돈어른께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순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인데 평범하지 않아요. 유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시고, 가난해도 손 벌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버티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받지 못한 사랑 다 받으실 수 있게. 사랑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복순 여사도 펑펑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 없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재혁이도 울고 있었어요. 옆에 정희, 영숙, 미자, 순옥이도 와 있었습니다. 유나가 초대한 거였죠. 복순아, 축하해. 정희가 소리쳤어요. 우리 복순이 최고야. 영숙, 미자, 순옥이도 환호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친구들이, 가족이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복순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남편 일찍 잃고 아들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죠.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날이 왔어요.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고 그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됐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네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못된 며느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희 유나 같은 며느리도 있었어요. 제가 복 받은 거예요. 유나가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복순 여사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돈이 많으면 좋죠. 좋은 집에 살면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재산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72살에요. 늦었지만 알게 돼서 행복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복순 여사가 상패를 들어 올렸어요. 금빛 상패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복순 여사는 한강 야경을 바라봤어요. 옆에 유나와 재혁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 저도요.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재혁이도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너희들 덕분이야.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물 위에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복순 여사의 마음도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며느리와 손잡고 쇼핑도 다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복순 여사는 동창 모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은 자기 차례였습니다. 집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숙, 정희, 미자, 순옥이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복순아, 왔다. 어서 와. 들어와. 친구들이 거실로 들어오며 감탄했어요. 야, 볼 때마다 좋다. 이 집. 한강뷰 진짜 최고야. 부럽다, 정말. 복순 여사가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앉아. 오늘 내가 떡 만들었어. 진짜? 내가? 응. 유나가 가르쳐줬어. 친구들이 떡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맛있다. 완전 맛있어. 복순아, 너 요즘 요리 솜씨 늘었다. 유나 덕분이야. 같이 요리 교실 다녀. 대박. 며느리랑 요리 교실을? 응. 재밌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피하기 바쁜데 너희 며느리는 진짜 대단하다. 정희가 말했어요.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너도 며느리한테 잘해. 그러면 며느리도 달라져. 그래, 노력 중이야. 내 덕분에 눈 떴어. 뭘 내 덕분이야. 아니, 진짜야. 작년 동창회 때 일 잊었어? 그때 많이 반성했어. 정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이랑 비교하면서 살았어. 내가 더 잘 살아야 하고, 내 자식이 더 잘나야 하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 놓쳤어. 친구 마음, 가족 마음. 미자와 순옥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랬어. 미안해, 복순아.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복순 여사가 친구들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남은 날 행복하게 살자.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같이 웃고 떠들면서. 그래, 그러자. 내 친구가 손을 포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유나였습니다. 손에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유나야. 웬 케이크야? 오늘 어머니 동창 모임이라면서요. 제가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유나 씨 최고. 역시 우리 복순이 며느리. 유나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으며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아니, 같이 있어. 우리랑 같이 먹자. 복순 여사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괜찮아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울지 마. 케이크 자르자. 복순 여사가 웃으며 칼을 들었습니다. 5 친구와 며느리가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어요. 한강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복순 여사가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 동창회에서 무시당하던 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됐고 친구들과 화해했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구나. 복순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오래오래 건강하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모이자. 그럼 당연하지. 친구들이 잔을 들었어요. 건배.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또다시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여사는 75이 됐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병원 가시죠. 정기 검진 날이에요. 아, 맞다. 깜빡했네. 제가 모시러 갈게요. 1시간 후 둘은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김복수님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사모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복순 여사가 긴장했어요. 나이가 드니 병원이 무서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입니다. 건강하세요. 정말요? 네. 동년배분들 중에서 상위 10%에 드는 건강 상태예요. 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유지하세요. 복순 여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유나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응, 나도 안심이야.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제가 살게요. 그래, 좋아. 둘이 맛집을 찾아갔어요. 갈비찜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유나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 임신했어요. 뭐? 복순 여사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유나야, 진짜야? 네. 8주예요. 세상에. 복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주가 생긴다고? 내가 할머니가 된다고? 네, 어머니. 유나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엄마 되면 어떡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다정한 앤데. 분명 좋은 엄마 될 거야. 복순 여사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손주 안겨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식당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재혁이는 알아? 어젯밤에 말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녀석 또 울었겠네. 네, 펑펑 울었어요. 복순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눈물이 많아. 착한 증거야. 맞아요. 그래서 좋아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복순 여사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제 손주까지. 여보, 듣고 있어요? 우리 손주 생겨요. 당신도 기쁘죠? 복순 여사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저 위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9달 후 유나가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복순 여사는 또 울었습니다. 이름 뭐로 지을 거야? 서아요. 서아, 서아. 예쁜 이름이다. 복순 여사가 아기 볼을 어루만졌어요. 서아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아기가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착각이겠지만 복순 여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 서아 예쁘죠? 유나가 침대에서 물었어요. 예쁘다마.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머니 닮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너 닮아야지. 어머니 닮으면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복순 여사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으로. 나도 사랑해. 복순 여사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다른 손에는 갓 태어난 손녀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세 세대의 여자가 한 방에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기. 복순 여사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재산이구나. 75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손녀를 안고 웃었어요. 서아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크는 거 볼게. 약속해.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할머니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복순 여사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복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흘린 눈물 중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1년 후 서아가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복순 여사 집에서 돌잔치를 열었어요. 작은 가족 파티였습니다. 재혁이와 유나, 서영준 회장, 그리고 복순 여사의 친구들까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아, 생일 축하합니다. 서아가 까르르 웃었어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자, 돌잡이 하자. 테이블에 여러 물건을 늘어놓았어요. 연필, 돈, 청진기, 마이크, 그리고 작은 케이크. 서아가 기어다니며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어요. 서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잡은 건 복순 여사의 손이었어요. 다들 놀랐습니다. 서아가 할머니 손을 잡고 웃었어요. 놓지 않으려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서아? 할머니 손 잡았네. 어머니, 서아가 어머니 제일 좋아하나 봐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이 통했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복순아, 부럽다. 진짜 부러워. 손녀가 할머니 손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영숙이도 웃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서아를 안아 올렸어요. 볼에 뽀뽀했습니다. 우리 서아, 할머니 손 잡아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서아가 또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바깥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사랑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복순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동창회에서 무시당하던 날, 며느리가 지켜준 날,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손녀가 태어난 날, 그리고 지금 손녀의 첫 생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손녀 예쁘죠? 복순 여사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재혁이 잘 키운 덕분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났어요. 고마워요. 눈이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복순 여사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친구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 행복이구나. 77에 깨달은 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 복순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모두 고마워요. 사랑해요.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대답했어요. 저희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복순 여사의 마음은 한여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활짝 피어났습니다. 77의 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창가에 서서 하얗게 덮인 한강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서하의 돌잔치가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복순아, 나야. 응, 왜? 어제 돌잔치 너무 좋았어. 서아 진짜 예쁘더라. 고마워. 근데 말이야. 정이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평소 정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해. 아니,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시간 돼? 그래, 알았어.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와. 점심 먹자. 전화를 끊고 복순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희가 저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점심때 정희 집에 도착했어요. 분당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희야, 왜 그래? 울었어? 들어와. 앉아. 거실에 앉자 정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복순아, 나 큰일 났어. 뭔데? 우리 준혁이 아들 말이야. 삼성 다닌다고 자랑하던 그 아들이었어요. 준혁이가 왜 사고 쳤어? 회사 돈 횡령했대. 복순 여사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0억이야. 10억을 빼돌렸대. 주식한다고.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바보 같은 놈이 주식으로 대박 나겠다고. 회사 돈을 몰래. 복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었는데 회사에서 알았어? 응, 어제 걸렸어. 경찰 조사받는데. 세상에. 복순아, 나 어떡해? 우리 준혁이 감옥 가는 거야? 정희가 복순 여사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돈을 갚으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10억을 어디서 구해? 우리 집 재산 다 합쳐도 5억도 안 돼. 정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 나 허세였어. 있는 척 했던 거야. 아들 삼성 다닌다고 자랑했지만 월급빚 갚느라 다 나가. 분당 아파트도 대출이야. 복순 여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창회 때 너 무시했잖아. 가난하다고. 근데 나도 별로 안 달랐어. 겉만 번지르르 했지. 정희가 눈물을 훔쳤어요. 인과응보야. 남 무시하더니 내가 이 꼴이 됐어. 정희야. 미안해. 이런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닌데.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복순 여사가 정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어? 10억인데. 복순 여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유나한테 얘기해 볼게. 뭐? 우리 며느리.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정희 얼굴에 희망과 미안함이 교차했어요. 아니야, 그건 안 돼. 내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창피해서. 친구 아들이 어려운데 뭐가 창피해. 일단 물어볼게. 복순 여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나야. 시간 돼? 얘기 좀 하자. 1시간 후 유나가 정희 집에 도착했어요. 상황을 들은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 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과장님이시죠? 응, 맞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횡령 금액이 10억이고 주식 투자 실패로 날렸고요. 응. 회사에서 고소했나요? 아직 내부 조사 중이래. 유나가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단 조건이 있어요. 뭔데? 뭐든 할게. 준혁 씨가 직접 저를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정희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장 불러올게. 저녁, 정희 아들 준혁이 왔습니다. 40 중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어머니, 부르셔. 준혁이 유나를 보고 굳었습니다. 서 부회장님? 유나를 알아본 거였어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왜 여기에?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준혁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준혁 씨, 상황은 들었어요. 회사 돈 10억 횡령하셨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주식으로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조금만 빌린다고 생각했는데 손실이 나니까 더 큰 판돈으로 만회하려고. 도박이랑 같은 심리네요. 네. 준혁이 더 고개를 숙였어요. 반성하세요? 죽고 싶을 만큼 후회해요. 어머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무슨 낯으로. 가족이 있으시군요. 아내랑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유나가 잠시 침묵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10억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게 무슨. 단 조건이 있어요. 준혁이 침을 삼켰습니다. 뭔데요? 첫째, 회사에서 퇴사하세요. 스스로요. 해고당하기 전에. 둘째, 재기하세요. 다른 일이라도 좋아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셋째, 이 은혜를 갚으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요. 나중에 준혁 씨가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우리 어머니 친구분 아들이시잖아요. 유나가 복순 여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부탁하셨어요. 친구분이 어려우시다고. 준혁이 복순 여사를 봤습니다. 복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아, 내 어머니랑 나랑 50년 지기야. 힘들 때 도와야지. 아주머니.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희도 울며 무릎을 꿇었어요. 복순아, 유나 씨,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 은혜를. 됐어. 일어나. 복순 여사가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언제 까먹었어? 옛날에 재혁이 학비 없을 때 내가 빌려줬잖아. 갚는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했고 정희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기억해? 당연하지. 평생 잊은 적 없어. 복순 여사가 정희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내 덕분에 재혁이가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내 아들도 없어. 정희가 펑펑 울었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두 친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유나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후 준혁 건은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유나가 삼성전자 임원을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횡령금 전액 변제와 잦은 퇴사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어요. 개업날 복순 여사와 유나가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준혁아, 축하해. 아주머니, 부회장님 와주셨어요. 준혁이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잘해. 이번엔 똑바로 살아.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정희도 와 있었어요. 아들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복순아, 정말 고마워. 평생 갚을게. 됐어. 밥이나 맛있게 해. 복순 여사가 웃었습니다. 식당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메뉴판에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정희 내가 끓이는 거야? 응, 내가 도우려고. 아들 혼자 힘들잖아. 잘 됐네. 맛있겠다. 복순 여사가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한 숟갈 떠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응, 옛날 내가 해주던 그 맛이야. 정희 얼굴이 환해졌어요. 기억해? 당연하지. 고등학교 때 내 집에서 밥 얻어 먹었잖아. 그때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어. 그랬지. 정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그러게. 복순 여사가 정희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그때처럼 살자. 허세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응, 그러자. 두 친구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어요. 작은 식당 안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서아는 어느덧 돌을 훌쩍 넘겨 뒤뚱뒤뚱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매일 손녀를 봤어요. 유나가 자주 데려왔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서아가 옹알이로 부르는 소리였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할머니 비슷한 발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아 할머니 불렀어? 복순 여사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고 예뻐라. 우리 서아. 어머니, 서아가 요즘 할머니만 찾아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안 그러면서. 에이, 그래도 엄마가 제일이지. 아니에요. 진짜로 할머니 편해해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복순 여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복순아, 나야. 응, 왜?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왜? 우리 동창회 모임하자. 근데 이번엔 특별한 데서. 어디서? 준혁이네 식당. 거기서 하자. 복순 여사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생각이다. 정희도 좋아하겠네. 응, 미자랑 순옥이도 불렀어. 다 오겠대. 토요일 5 친구가 준혁이네 식당에 모였습니다. 정희가 직접 요리를 내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잡채. 와, 푸짐하다. 맛있겠다.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많이 먹어. 오늘 내가 쏜다.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가 내야지.
장사하는데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영숙이가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됐어. 친구 아냐. 그냥 먹어. 그래도 그러면 다음에 내가 사. 알았어. 그러자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정이 내가 끓인 거야? 응, 내가 했어. 재능 있네. 식당 왜 진작 안 했어? 몰랐지. 내가 요리를 잘하는 줄. 정희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근데 말이야. 미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작년 동창회 생각나?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때 우리 진짜 나쁘게 굴었지. 순옥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한테 못되게 했어. 맞아. 나도 반성했어. 미자도 말했어요.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려. 복순 여사가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 그 얘기 왜 꺼내? 다 지난 일이야. 아니, 꺼내야 해. 정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 반성했잖아. 근데 말로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 절대 남무시 안 하기. 돈 있다고 없다고 차별 안 하기.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하기. 정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때? 다들 동의해? 영숙이 먼저 손을 포겠습니다. 동의. 미자와 순옥이도 손을 올렸어요. 동의. 동의. 복순 여사가 웃으며 손을 포겠습니다. 동의. 5개의 주름진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우리 평생 친구다. 죽을 때까지. 응, 죽을 때까지. 5 친구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어요. 작은 식당 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 집이죠? 네, 맞습니다. 준혁이 밝게 인사했어요. 식당이 점점 손님으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난 거였어요. 정희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바쁘겠다. 복순 여사가 말했어요. 응, 근데 좋아. 이렇게 바쁜 게. 정희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허세 부리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진짜 일하느라 바빠. 이게 더 좋아. 잘 됐네. 다 너 덕분이야. 고마워. 정희가 복순 여사를 꼭 안았어요. 야, 손님 보는데. 알아. 근데 안고 싶어서. 복순 여사도 친구를 안아줬습니다.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작은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서아가 2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할머니 사탕. 아이고, 우리 서아 사탕 먹고 싶어? 응. 복순 여사가 손녀에게 사탕을 줬어요. 서아가 방긋 웃으며 받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비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어머니, 또 사탕 주셨죠? 유나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안 줬어. 서아 입에 사탕 있는데요? 복순 여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줬어. 어머니, 사탕 너무 많이 주시면 이 썩어요. 알았어, 알았어. 다음부턴 조금만 줄게. 조금도 안 돼요. 에이, 할머니가 손녀한테 사탕도 못 줘? 어머니. 유나가 한숨을 쉬었지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어쩔 수 없네요. 할머니 사랑이니까. 그래, 이해해줘. 복순 여사가 씩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재혁아, 웬일이야? 드릴 게 있어서요.
재혁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복순 여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여행 티켓이요. 유럽 한 달 여행. 복순 여사 눈이 커졌습니다. 뭐? 엄마,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제가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이런 거 왜? 유나랑 같이 가세요. 서아는 저희가 볼게요. 복순 여사가 유나를 봤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가요, 어머니. 진짜? 네, 시어머니랑 유럽 여행, 꿈이었어요. 복순 여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들,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재혁이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세요. 즐기세요. 재혁아. 복순 여사가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복순 여사와 유나는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런던. 꿈에서만 보던 도시들이었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콜로세움을 구경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웅장함에 감탄했어요. 빅벤 종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여기 예쁘죠? 응, 꿈만 같아. 복순 여사가 센 강변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봉천동 빌라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데 와보다니. 어머니는 이런 거 다 누리셔야 해요. 유나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복 받으신 거예요.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떨렸어요. 떨렸어? 왜? 시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드라마 보면 시어머니들 다 무섭잖아요. 복순 여사가 웃었습니다. 하긴 그렇지. 근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때 마음이 풀렸어요. 그랬어?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느꼈어요. 어머니는 진짜 좋은 분이구나. 유나가 복순 여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어릴 때 엄마 잃고 많이 외로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셔도 엄마는 엄마니까요. 근데 어머니 만나고 엄마가 생긴 것 같았어요. 진짜 엄마요. 복순 여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으로.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이 파리의 석양 아래서 껴안았어요. 센 강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에펠탑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먼 나라에서의 저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진짜 모녀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복순 여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여행 사진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정희, 영숙, 미자, 순옥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와,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거야? 응, 예쁘지? 진짜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다음엔 같이 가자. 우리 다 같이. 진짜? 좋아.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아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3살이 되니 말도 유창해지고 재롱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서아도 사랑해. 복순 여사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준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돈어른,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네, 좋습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서 회장과 복순 여사, 그리고 재혁이 부부가 함께 했어요. 사돈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유나가 사돈어른 덕분에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순 여사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유나가 저한테 해준 게 더 많아요. 아닙니다. 유나가 어머니 만나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어릴 때 엄마 잃고 항상 외로워하던 아인데 서 회장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는데 사돈 어른이 채워주셨어요. 회장님,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복순 여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주도의 작은 펜션입니다. 사돈 어른 이름으로 해놨어요. 복순 여사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 거절하지 마세요. 제 진심입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서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복순 여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네, 그럴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복순 여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찍 떠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아들 잘 키웠고 좋은 며느리 만났고 손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재혁이 남겨줘서 그 애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순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지켜봐요. 내가 잘 사는 거. 세월이 흘러 복순 여사는 80이 됐습니다.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재혁이 부부, 서아, 그리고 서아 동생 서준이까지. 둘째 손주가 태어난 거였어요. 친구들도 왔습니다. 정희, 영숙, 미자, 순옥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에 초 80개는 꽂을 수 없어서 숫자 초 8과 0을 꽂았어요. 할머니, 촛불 꺼요. 후, 복순 여사가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원 비셨어요? 서아가 물었어요. 어느덧 5살이 된 서아였습니다. 응, 빌었어.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복순 여사가 씩 웃었습니다. 사실 빈 소원은 하나였어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어요. 집 안가득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선물 드릴게요. 유나가 상자를 내밀었어요. 또 선물이야? 너무 많아. 이건 특별한 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인생 앨범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복순 여사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20살 때 찍은 흑백 사진. 이거 어디서 났어? 봉천동 집 정리할 때 찾았어요. 몰래 스캔해 놨죠. 다음 장에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복순 여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앨범을 넘길수록 인생이 펼쳐졌어요. 재혁이 어린 시절, 재혁이 졸업식, 재혁이 결혼식, 그리고 유나와 함께한 사진들. 첫 만남, 새집 이사, 유럽 여행, 서아 탄생, 서준이 탄생. 마지막 장에 오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한 사진. 어머니, 앞으로도 이 앨범 계속 채워요. 우리 함께. 유나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복순 여사가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세요. 생일인데.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가족들이 모두 복순 여사를 안았어요. 80살 생일 복순 여사는 세상에서